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자주 드시나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괜히 마음이 울적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50대, 60대 여성분들을 진료하면서 관리에 신경을 쓰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아왔습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몸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 기분이 쉽게 가라앉거나 불안해지면서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갱년기 이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영양, 운동, 그리고 멘탈 케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에 밥을 줄이고 대충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량이 줄고 뼈가 약해지며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한 58세 여성 환자분은 식사를 간단히 라면이나 빵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몸무게는 줄었지만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두부, 멸치, 연어, 우유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력이 없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고기나 생선을 싫어하신다면 콩, 달걀, 두유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지니 음식이나 보충제를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실제로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에서 기름진 고기나 튀김은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만난 6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과자와 튀김을 드시다가 고지혈증과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졌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 이후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십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달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만 해도 심장과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또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지방 연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벽을 짚고 푸시업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정도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55세 여성분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집에서 의자 스쿼트를 하루 20번씩 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같은 계단을 거뜬히 올라오시면서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 즉 몸의 무게를 이용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단,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이라도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멘탈 케어, 마음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큽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우울감, 불안, 무기력함이 잘 생기는데 이를 단순히 내 성격이 나빠졌다 혹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60세 여성분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기도 힘들어 혼자 속앓이만 하고 계셨습니다. 상담과 간단한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지금은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숨기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의료진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지탱해주는 생활습관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햇볕 쬐기, 가벼운 산책,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모두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봉사활동처럼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고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갱년기 이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뼈와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둘째, 매일 꾸준히 하는 걷기와 근력 운동.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마음을 돌보는 멘탈 케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관리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멸치를 한 줌 더 넣고 내일 아침에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보고 마음이 답답하면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갱년기 이후의 삶은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두 번째 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